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현수입니다. 먼저 용인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의회 본연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교섭단체의 역할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지방자치의 완성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용인시는 지난 4년 동안 대규모 개발과 굵직한 정책 결정으로 중요한 대전환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그 결과 시민의 삶은 과연 달라졌는지,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용인은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했는지 등 냉정하게 질문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그 결정들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설을 통해 용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한 고민을 시정에 전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민생 회복입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주거비, 공공요금, 교육비와 같은 고정지출 비중은 계속 증가한 반면 여가, 문화, 저축에 쓰이는 여유지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부담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는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시민들은 덜 쓰고, 덜 움직이고, 덜 계획하면서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민생은 단순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인시도 그동안 민생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지만 민생은 예산의 총액이나 사업의 숫자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한숨이 얼마나 줄었는지, 하루를 버텨내는 걱정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여전히 부진한 매출 속에서도 임대료와 인건비, 공공요금을 먼저 계산해야 하고, 청년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일자리 앞에서 이 도시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역시 돌봄과 교육의 부담을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노력했다는 말만으로는 시민의 체감과 간극을 메울 수 없습니다. 시민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정책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단지와 플랫폼 시티 건설 등 그 어떤 대형 산업도, 그 어떤 도시 비전도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민생 정책을 단발성 지원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공공요금, 주거비, 돌봄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에 대해 지방정부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을 점검하고 취약계층과 서민 가구 중심의 생활비 경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민생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바꿔야 합니다. 집행률이나 예산 소진 여부가 아니라 시민의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삶의 불안이 얼마나 완화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민생 회복은 한 번의 지원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과 민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소비가 순환하도록 만드는 정책 수단입니다.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동네 상점과 골목 상권을 소비가 이어지고 이는 곧 소상공인의 매출과 지역 경제의 활력으로 연결됩니다. 인근 지자체들은 이미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설 명절 기간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까지 확대했고
화성시 역시 추가 캐시백을 통해 최대 20% 수준의 할인 효과를 제공하며 소비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용인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차질 없이, 축소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용인건설, 원안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국가 미래 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입지 선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판단이 이루어졌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강조했습니다. 이를 정쟁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원안을 고수하되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핵심 문제에 대한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이행 과정 역시 요구하는 동시에 용인시의 역할 또한 전력, 용수, 교통, 주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요구하는 능동적인 행정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불안과 갈등을 관리하고 생활 인프라 구축이 개발 이후가 아니라 개발과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재 양성 문제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결국 사람의 산업입니다. 팹 한 기당 집 간접적 최대 15,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공장을 움직일 인재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는 반도체 인재 양성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함께 마련하여 인재 공급 체계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용인 반도체 사업은 특정 지자체의 성과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전략이 걸린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행정적 갈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국가 전략 사업을 함께 완성해야 할 협력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지고 현재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부지 매입과 일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은 총각을 다루고 있는 만큼 곧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용인시는 관련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과 결정을 지체 없이 실행한다면 용인 시민들의 이전 문제에 대한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교통 문제. 더 이상 시민의 인내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용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시민들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하루 2-3시간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광역교통망은 충분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매일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은 시민의 시간과 삶의 질 그리고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용인시는 여러 철도 사업과 교통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교통 문제에 체감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개발 사업은 빠르게 추진되지만 교통 대책은 항상 뒤따라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통정책의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개발 이후 교통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계획을 도시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용인의 미래 경쟁력은 반도체 산업과 대규모 개발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광역철도 사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강력한 요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광역버스와 간선교통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통 편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역버스 증차, 노선 조정, 환승체계 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 사업과 교통 인프라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플랫폼 시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형 산업이 추진되는 만큼 교통 인프라 역시 사후 보완이 아니라 사전 계획 단계부터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고려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차도 마찬가지로 필수 불가결합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시민의 하루가 길어지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시간이 존중받는 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용인시가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개발과 도시정책에서 교통 문제와 주차 문제를 과거의 기준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를 통해 시정을 함께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치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질문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란 다른 의견을 제도 안에서 조정하고 갈등을 숨기지 않고 토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정 운영을 돌아보면 의회의 문제 제기를 발목 잡기로 인식하거나 비판을 불편한 소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은 의회의 질문과 비판을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형식적인 협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와 조정이 이루어지는 장을 열어야 합니다. 편안한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보다 회의석상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책을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당 인사들과의 협의에 머무르지 않고 야당과의 정책 협의에는 물론 용인을 대표하는 4명의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쌓일 때 비로소 시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받는 시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조정과 타협에도 책임있게 임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안들과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은 의회와 집행부가 결정 이전부터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인시의 더불어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협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시정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용인시와 의회는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결정들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할 시간입니다. 용인시는 인구 150만 반도체 산업단지를 통한 지방세수 1조 원이라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성장만 이야기하며 현재의 시민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용인의 방향이고 미래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인 용인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난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